네, 마카다 뉴스 두 번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태풍 산산이 지금 일본을 관통하면서 아주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이제 간접적인 피해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더위보다는 태풍에 대한 걱정을 더 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 태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강남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지리학과의 강남영입니다. 예. 저는 학교에서 기후변화, 기상재해에 대해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태풍 산산이 지금 일본을 관통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고요. 또 물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태풍 종다리도 우리나라를 이제 조금 지나가기도 했는데 올 가을 강력한 태풍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가 보시기에 올 가을 태풍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네. 강력한 태풍이 온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온다면 강력할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역대 최고의 바닷물 온도의 그 높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지난해부터 나타났던 현상인데 매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바닷물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네. 태풍은 바닷물에서 이제 증발한 수증기를 재료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충분히 에너지가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9월에 태풍이 발생해서 혹시 우리나라 쪽으로 진입한다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강력함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긴장을 가지는 것이죠. 네, 그동안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을 살펴보면요. 보통 가을에 발생한 태풍이 규모가 컸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2003년 매미도 그렇고 2022년 흰남노도 가을 태풍이었는데 이렇게 가을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태풍이라고 하면 저 열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태풍은 열대 지역의 현상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어찌 보면 찬 공기에 채찍질을 당하면서 또 발달하고 흩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가을 태풍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 중에 하나는 북쪽에서 계절 변화를 가지면서 찬 공기가 태풍을 밀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네.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에 위험했던 큰 재해를 가져왔던 그런 태풍의 경우가 다 북상하는 태풍이 많은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하필이면 계절에 변화하면서 찬 공기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올해 지금 여름철 태풍보다도 오히려 가을철 태풍이 그러한 재해 양상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올 여름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지금 많이 달궈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우리나라를 좀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고 1년에 태풍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태풍이 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네, 우선 한 해에 태풍이 약 25개 정도가 생깁니다. 우리가 태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 지구 해역 중에서도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생기는 태풍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해에 25개 정도가 생겨나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서너 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별로 피해를 입은 것 같지 않죠, 아직까지. 네. 하지만은 이미 태풍특보가 내려진 태풍들이 개미 태풍이 있었고 종다리 태풍이 있었고요. 지금 일본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산산마저도 우리나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네. 3개 정도의 영향 태풍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태풍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정해져 있어도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이 경로가 변경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맞나요? 네, 뭐 그런 해가 있어요. 또 네. 올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건데요. 네. 아직 8월이라서 여름이 다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좀 태풍의 입장에서는 오산이에요. 네.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계절은 8월만큼 9월도 빈도가 높거든요. 네. 아직 충분히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태풍이 9월에 발생해서 온다고 할 때 다른 해보다도 더 경로 갈피를 잡기 좀 어려운 기압계 상황이 올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라니냐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라니냐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한 번씩 출렁거림을 가지는데 라니냐의 경향으로 체계가 바뀌었다가 엘니뇨의 경향으로 체계가 바뀌었다가 하는 이런 출렁거림을 가져요. 올해는 엘니뇨보다는 라니냐의 어떤 패턴에 가까운 모양새인데 네. 라니냐의 패턴은 우리 지역으로 이 서쪽 지역으로 태평양의 서쪽 지역으로 보다 더 넓은 고기압 환경을 만들어내는데요. 고기압이 넓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가장자리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져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해서 이동할 때 태풍이 생각할 때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어서 네. 흔히 우리가 이상하다, 진로가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른 해보다는 좀 더 있는 편이죠. 태풍의 진로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 올해는 뭐 태풍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일단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태풍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재해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태풍이라고 하면 보통 이름 그대로 큰 바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도구로 생각해야 돼요. 많은 수증기를 그만큼 강한 바람이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태풍이 가져온 많은 수증기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장난을 칠까라고 하는 폭우가 거죠. 쏟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첫 번째로는 수증기니까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까지가 흔히 생각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힘을 보관하고 있는 하나의 지갑 또는 저축하고 있는 은행 같은 거거든요. 수증기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해서 그것이 물방울로, 다시 말해서 비로 드러날 때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분출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돌발성, 시간적으로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편차성. 그래서 여기는 멀쩡한데 저기는 갑자기 큰 피해를 입거나 하는 그러한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는 지역 편차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강수량도 많고 현상도 돌발적이고 곳곳이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재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태풍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내가 지금 사는데 태풍이 온다는데 별로 영향이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다더니 멀쩡해, 뭐 바람도 안 부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수증기의 특성이었고 태풍이 그런 걸 상당히 양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다 갑자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하게라도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상 정보 자주 확인하시고 집과 주변 시설물 점검도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긴 하지만 한낮에는 정말 아직도 많이 덥잖아요. 네. 이게 더위가 태풍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더울까요? 그래서 이제 태풍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쪽에서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쪽을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계속 이렇게만 갈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북쪽에서는 또 찬 공기가 다시 세력을 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 태풍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찬 공기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9월 태풍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계절의 접근을 오히려 암시하는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하듯이 9월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찬 공기가 분명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다만 찬 공기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계절은 변화합니다. 더위가 물러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는 찬 공기가 얼른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또 태풍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키워드인데요. 그런데 이런 이상 기후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구 온난화, 기후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네, 지구 온난화는 당연히 이제 큰 이슈이죠.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큰 피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상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 비가 너무 많아 이러한 극단적인 어떤 기후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더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뭐냐면 이전에 일어나던 어떤 그런 구조가 조금 왜곡되고 구조가 왜곡되고 기후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들이 좀 틀어지는 그런 것이 있나라고 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연구에서 2013년 이후 정도부터 살짝 서로 기후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힘들의 주고받는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약간 살짝 틀어진 듯한 것을 저도 좀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것에 대한 기후 변화가 더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기후가 흔들리기도 하고 다시 안착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꼭
이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상 자체가 강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그나마 나은 것이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계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위험한 단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구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기후로 가고 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신데 아까 또 고수온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고수온으로 인한 그런 피해들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단상이에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아까 태풍에 대한 영향, 그리고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는 것이 많은 수증기를 증발해서 아무래도 열을 오래 간직하다 보니까 쉽게 더위가 가시지 않는 현상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 보니 그 직접적으로는 아마 해양 환경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는다거나 네. 지금 보더라도 제주 또 남해안 지역의 그 폐사 뉴스를 저도 접하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기후가 자꾸 이렇게 이제 해양 반응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독성 해파리라든지 또는 뭐 포항 앞바다에 뭐 다른 생물들 열대 지역에서 경험했었던 그런 생물들이 목격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어떤 실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눈으로 체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맞아요. 부분이죠. 네. 네, 특히 농어촌민들께서는 피부로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뭘 크게 어떻게 해야 되기에는 너무 미미한 존재이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지구가 온난해지고 그 현상이 또 전에 없이 또 과격해지기도 하고 갑작스럽기도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부분입니다. 날씨 현상 자체를 굉장히 어찌 보면 단순하게 재미거리로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다루기도 하고 있고 좀 더 겸손하고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지리학과의 강남현 교수와 함께 올해 태풍 전망과 그리고 기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